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출발이 좀 늦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오늘 또 서두가 좀 길어졌네요. 자, 서두가 길어진 것은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6차 소환, 검찰의 진짜 목적. 예, 바로 이간질이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6번째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로 소환한 이 이재명 대표의 6차 소환, 저는 사실 좀 의아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추가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소환했을까? 지난 9월 9일 날 소환한 것, 그때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불렀다라는 게 검찰의 명분인데요. 그날도 8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달랑 2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굳이 더 부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굳이 오늘 바득바득 부른 이유가 뭘까? 사실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검찰의 행동이라는 거는요, 사실 계획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의도가 없는, 어쩌다 보니 생긴 그런 행동은 없어요. 항상 의도를 숨기고 이것이 보도가 되었을 때 국민들의 여론에 혹은 이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또 사건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3자, 이 관전자들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나름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짠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들어갑니다. 재소환도 마찬가지고요. 뭐 6차, 7차, 8차가 됐든 모든 것은 검찰이 다 짜놓고 일정한 목적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검찰이 사전에 기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일은 없어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라는 게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사는 맨날 그런 얘기하죠. 좌고우면하는 것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가겠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증거를 끼워 맞추고 짜 맞추며 안 되면 진술을 윽박질러서 짜내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불러도 될 걸 굳이 2번 부르는 거, 그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중이잖아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굳이 불러서 2번씩이나 부른다. 사실 2번 부른다는 게, 단식 중인 사람을 2번 부른다는 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도 2번 부른다. 자, 뭔가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게다가 굳이 한 번 더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기껏 딸랑 2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낼 거면 할 이유가 없었던 소환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번 더 부른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도대체 오늘 6차 소환은 이유가 뭘까? 제가 좀 곰곰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사실 신문을 보니까 이미 알겠더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아침 출석을 앞두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들, 아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였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바로 그 내용은요,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거부한 진술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검찰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도 서명을 거부하고 왔죠. 자, 왜 거부했는가 했더니, 자, 박균택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진술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난 이런 취지로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검찰이 흘린 거죠. 검찰은 자신들이 흘렸다는 주장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아니라고 아마 뻐길 게 뻔합니다. 하지만 자, 지난 토요일에 나온 진술이고 그게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그럼 늦어도 뭐 어제는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진술, 이재명 대표는 서명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그런데 그 진술이 밖으로 나갔다. 그럼 뭘 말한다? 예, 검찰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흘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뭐 빼박이죠, 빼박. 예. 자, 근데 그 내용이 대단히 저열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이화영한테 떠넘겼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하필 또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까지 내가 검찰에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검찰의 위협과 압박과 협박에 못 이겨서 한 진술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춰서 오늘 이것에 딱 맞춰가지고 검찰이 조작된 진술을 유포했다. 뭐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이 의견서를 다시 한번 무력화시켜서,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이화영이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진술을 뒤집었는데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나 또 진술을 뒤집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억하 심정을 갖게끔 만들려고 그걸 유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6번째 출석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13일차 단식일입니다. 건강 상태는 매우 나빠져 있는 상태였죠. 조사는 오후 6시 15분경에 끝났고 그 직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2차 조사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시간은 지난주 토요일 날 서명하지 않은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오늘 작성된 진술 조서에 대해서 열람과 날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진술 조서에 날인을 했지만 지난 토요일에 진행됐던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진술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검찰이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하지 않은 진술을 했다라고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조작해서 사인을 하라고 들이민 거죠. 자칫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다가는 내가 하지 않은 진술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 그대로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도 진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는구나. 배신감 느끼게끔 만들겠다는 거였죠. 즉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우겨서 이화영과 이재명의 이 사이를 갈라놓겠다. 갈등과 의심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검찰은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도대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검찰이 왜 불렀는지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못 보고 신문을 못 보고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이렇게 거짓된 얘기를 조작된 주장을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조작된 주장이 이화영을 대단히 곤욕스럽게 만드는 내용이었다면 더 나아가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에 갈등과 의심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부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구나 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화영한테 책임을 떠넘겼다 라는 식의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자,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토요일 날 검찰이 시도했던 이런 진술 조작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진술 조서도 아니에요. 도장이 안 찍혔기 때문에 진술 조서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이건 법정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 멋대로 언론에 유포를 했다. 검찰은 자기들이 유포한 게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 이 두 군데뿐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나는 그렇게 진술한 바 없다라고 분명히 잘라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진술한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언론에다 퍼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고 떠들 이익이 있는 자는 검찰이죠. 즉 검찰이 이것을 퍼뜨린 겁니다. 야비한 행동이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화영이 나몰래 대북사업 추진, 떠넘긴 이재명. 이게 11시간 전, 즉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막 출석할 무렵에 나온 보도입니다. TV조선 볼까요? 이재명 난 클릭만 했다 떠넘겨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 번복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다시 2차 소환 이재명 방북 추진 난 몰라 이화영이 다 한 일 이런 식으로 또 모든 것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떠넘겼다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T조하고 조선일보하고 MBN 등 우리가 개떡 같은 언론사 이것들도 언론이냐 니들이 언론이면 연산군이 세종대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다 한 짓거리입니다. 전형적인 이간질이죠. 이런 주장은 한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술을 썼다면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 진술서 사인을 거부한다라고 했던 건데 사인 거부한 내용을 그대로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답을 정해놨던 거죠. 이재명이 이런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기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못된 놈들이 있죠. 진짜 못된 놈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 담당 검사를 오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조작된 1차 진술서의 내용을 함부로 퍼뜨렸죠. 이거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유출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해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부분은 명백히 이 담당 검사가
조사를 받아야 될, 수사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 조사는 공수처에서 담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취지와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서면까지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유포했다. 이건 대단히 악질적인 거죠. 즉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검찰은 이렇게 버티릴 거야 라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하고 오늘 이재명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필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짓은 누가 하던 짓이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하던 짓입니다. 독립투사를 잡아다 놓고 야, 전부 다 이거 누가 한 거야? 그 김구는 네가 했다고 떠넘기던데 맞아? 야, 너 이제 완전히 너 팽당했네. 라는 식으로 살살 꼬드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아니 이런 가치 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씌워? 나만 죽으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은 자신의 이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또는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하던 짓이고 독재 시절에 안기부 중앙정보부가 많이 하던 짓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 할 때 정말 자주 봤던 내용들입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너무나도 거의 형제나 다름없던 선배들이 갑자기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감옥 갔다가 와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물어봤더니 그 사이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장난질을 쳤어요. 야, 걔가 다 네가 했다고 떠넘겼는데 이쪽에 가가지고는 야, 네가 다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 야, 니들 왜 그래? 의리도 없이. 누가 한 짓이야? 솔직히 물어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검사나 경찰 새끼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티죠. 근데 그게 고립된 상황에서 몇 번을 반복되다 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심하게 되고 정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조직이 무너지는 건, 운동권을 했던 우리 같은 투쟁 조직이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피를 나는 동지들이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노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걸 대상이 누구라고? 대한민국 제1당, 원내 제1당의 대표를 향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 사람과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그 경찰들을 비난하고 경찰들을 수준 낮다라고 폄하하던 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사실은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니들은 수준 낮아져서 도저히 수사권을 줄 수 없어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피의자들 사이에 괜히 싸움 붙여가지고 말이야.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술이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 검사들이 지들이 먼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을 폄하하는 근거로 삼았던 사건이 일들이 바로 이런 이간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검사들의 이런 이간질은 아주 오래된 습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예컨대 국회의원 같으면 그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야, 국회의원이 니한테 다 떠넘기던데? 자, 국회의원한테는 보좌관이 의원님한테 다 떠넘기던데요? 라는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저 몇 번 당해봤어요. 야, 전형적으로
독재 정권, 제국주의 식민 정권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 벌이는 조작질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꼼수와 공작, 바로 이게 오늘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참, 아마도 검찰은 이런 이간질을 통해서 나름 이화영의 재범복, 진술 재범복을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열리고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 6월에 내가 검찰에 가서 했던 진술은 검찰의 위협과 협박과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이간질을 했다? 결국에 오늘 법정에 그런 의견서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는 거죠. 참 조잡하죠. 검찰에 조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굳이 오늘 안 불러도 되는데 불렀던 거예요. 참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 중앙정보부가 하던 짓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 사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산호맹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박노해입니다. 노동자 시인, 얼굴 없는 시인으로 당시 알려져 있었어요. 노동의 새벽이라 등등 이 노동자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로 썼던 이 박노해. 이 박노해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 산호맹의 중앙위원이었죠. 이 박노해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이화여대 약대 출신의 그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함께 생활을 하지 못했죠. 아무래도 한 사람은 수배고 또 한 사람 역시 수배고, 아니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경찰과 안기부의 표적이 될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따로 생활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했어요. 자,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녀가,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부와 관련된 얘기는 남들이 함부로 관여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오해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 밖에서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 당시에 안기부가 무슨 짓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박노해가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 있더라. 그러면서 박노해 씨가 쓴 시를 하나 내요. 거기에 시에 보면 아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 이름 같잖아요. 자, 이 아영이 박노해 시인의 새로운 연인이다 라고 하면서 부인 이진주 씨를 꼬드깁니다. 흔들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두 사람이 진짜로, 그래서 김진주 씨가 나중에 안기부 조사실 안에 있으면서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 내고 막 그래요. 뭐 한 거다? 안기부 새끼들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 거죠.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 딱 그런 수준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하던 짓,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덕도 없고 금기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런 짓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야말로 군사 독재 시절의 안기부, 중앙정보부와 똑같은 놈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속이 상하죠.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요, 이 장희용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저런 조작극을 통해서 여론의 환심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간질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소까지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는 중단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고인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요. 그리고 검찰은 재판 전에 진실을 발견해서 법정에 가져가야지, 재판하는 동안에 바뀌는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진술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경찰이 참 많은 짓을 했었어요.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잡아온 놈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경찰이 조작질을 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유죄로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짓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문화 선진국이었는데 적어도 검찰만큼은 세계 꼴찌보다 못한, 이거 뭐 군사 독재 치하에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어떤 신생 독립국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검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체해야 되겠구나. 이들은 남겨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 해체하고 다시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